매년 3월 4일은 세계 비만의 날입니다. 한국도 비만에 대한 통계를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걸 실시하는데 질병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흡연율이라든지 음주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발표를 합니다. 한국의 비만율 추이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1, 2%밖에 안 될 정도로 비만율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1990년도 들어서 가지고 경제가 급성장을 이루면서 비만율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대까지 남성 여성 모두 올랐는데 여성은 그때부터 횡보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은 계속 증가를 했죠. 최근에는 40%를 넘어섰는데 또 하나의 변곡점이 일어납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외식률이 이제 급감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외식률이 급감하면서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게 아니라 배달앱의 대호황 시대가 열렸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이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배달 기사들도 굉장히 고수익을 올렸고요. 집에서 해먹거나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을 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소 배달 기준이라든지 배달료라는 게 생기면서 적게 시키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원래 먹던 양보다 많이 먹는 경우가 생겼고, 배달로 인해 가지고 식습관이 변화가 됐죠. 40% 초반을 유지하고 있던 남성 비만율이 코로나 이후에 48%까지 급증을 하게 됩니다. 21년도에는 46.3%로 조금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배달을 1년 넘게 시켜 먹다가 배달료도 너무 많이 오르고 코로나의 규제들이 조금 풀리면서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비만율도 조금 떨어지게 된 거죠. 2000년대부터 여성 비만율은 오르내림이 있긴 있지만 25, 26% 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비만율은 아직 고점을 찍은 게 아니라는 듯이 30%를 웃돌기 시작하더니 16년부터는 40%를 넘어섰거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점프를 했죠. 이 표에서 나타나는 이 비만율은 BMI 지수 25 이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체중이 아니라 비만만 따져서 이 정도 수치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성인 남성의 46%가 비만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수치죠. 자신이 비만인지는 쉽게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BMI 지수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몸무게를 자신의 키를 제곱한 걸로 나누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키가 180이라고 해서 180 곱하기 180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1.8로 하셔야 됩니다. 미터니까 1.8 곱하기 1.8로 해가지고 몸무게를 이걸로 나누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수가 나올 텐데 18.5 이하면은 저체중이고 22.9 이하면 정상이고 24.9 이하면 과체중이고 거기를 넘어가면은 비만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비만에 해당이 되는지. 한국 성인 남성의 거의 절반 정도가 비만이고 한국 성인 여성 4명 중에 1명이 비만이거든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성인 비만도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청소년 비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조사한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중고생들의 비만율이 5.6%였는데 13.5%로 크게 증가했거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4.2%에서 9.1%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6.8%에서 17.5%로 2.4배 증가했습니다. 초등학생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보자면 10.2%에서 16%로 6%가량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아 비만의 7,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거든요. 청소년 비만의 증가는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성인 인구의 비만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대한비만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건데, 우리 사회가 비만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조사한 거예요. 전체 응답자 중에 61%가 비만이라고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네요. 한국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가 꽤 심한 편이고 남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도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더 느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제 비만 낙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조사를 해보려고 같은 설문조사에서 비만인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1위가 눈에 쉽게 띈다, 2위가 게을러 보인다, 3위가 의지력이나 자제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런 응답이 많았습니다. 물론 비만이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만이라는 건 질병 중에 하나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비만의 질병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긴 합니다. 물론 비만뿐만 아니라 이겨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들 때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내라. 사회가 이런 분위기로 있다 보니까 비만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관리해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이라는 게 합병증을 유발하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답변이 98%였는데 비만을 치료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39%밖에 되지 않았대요. 비만이 굉장히 위험한 걸 알고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고도 비만의
의 경우에도 진료를 받아본 비율이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을 친구처럼 생각해가지고 병이 있으면은 가서 치료를 하고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잘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무엇보다 고도 비만 환자의 47%만이 스스로 고도 비만이라고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만이라는 거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질병으로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괜찮은지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비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있는데 객관적인 인식이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재밌는 점은 뭐냐면 정상 체중의 32% 그리고 저체중의 5%가 스스로를 과체중이나 비만이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정상 체중에 있으신 분들 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체중에서 5%가 과체중이나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이것도 사실 큰 문제거든요. 정상 체중만 돼도 군살이 없는 정도 수준이 되는데 저체중이면 거의 뼈밖에 없는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체중이나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치료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비만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비만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식량의 생산성이 증대돼서 그런 건지 2020년에 비만이 전 세계 38%라고 했는데 2035년에는 51%가 될 거라고 합니다. 불과 12년만 있으면은 전 세계 인구 51%가 비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니즈가 생기면 항상 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비만 환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이 연평균 3에서 6% 정도 상승을 하는데 비만 치료제는 5년간 평균 10% 이상 상승을 했대요. 그만큼 급성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12년만 있으면은 전 세계 인구의 51%가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비만 치료제가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특히나 코로나 때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격리하고 재택근무하고 이러면서 비만율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비만 치료제는 약 100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의 삭센다라는 치료제가 있고 그리고 비버스의 큐시미아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치료제가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삭센다라고 하는 거는 기적의 치료제라 이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당뇨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었는데 음식을 섭취하면은 장에서 GLP-1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물질이 분비되게 되면 식욕이 억제가 되거든요. 삭센다의 원리는 GLP-1하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주입을 하게 되면 포만감이 높이고 식욕을 억제시킵니다. 주사만 맞아도 식욕이 억제되니까 살이 그냥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치료제라고 불렸는데 살 빼는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식단 조절을 잘 해야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스스로 식단 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식욕 억제제를 사용하는 게 보통 비만 치료제의 형태인데 삭센다 같은 경우는 맞기만 하면은 식단 조절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임상을 통해서 증명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팔리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한때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매스컴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공복감이 느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따라서 먹게 되면은 점점 살이 찌는 그런 거를 이제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데 삭센다 같은 경우는 가짜 배고픔이 아니라 가짜 배부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식사를 적게 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게 하는 거고요. 그 뒤에 알보젠이라는 회사가 판권을 계약을 해가지고 국내에 들여온 게 이제 큐시미아라는 약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욕 억제제입니다. 원리는 조금 다른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삭센다는 주사를 맞는 거지만 큐시미아는 먹는 약입니다. 복용하기가 훨씬 쉽죠. 그렇기 때문에 출시 이후에 삭센다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두 번째로 잘 나가는 치료제고요. 비만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또 하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혈증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비만율은 늘지 않고 있는데 콜레스테롤 혈증은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둘 다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의 주요 원인은 나쁜 식습관인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거나 과다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영양조사에서 식습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거든요. 다른 영양소는 괜찮은데 지방 섭취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과다하다라는 지표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운동이 부족하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 스트레스 이건 똑같이 비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면 혈관이 막혀가지고 뒷목 잡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 피가 안 통하면서요. 살 빼는 방법 중에 식단 관리하는 방법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한국의 유산소 신체 활동은 점점 감소하는 중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유산소 신체 활동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중강도 이상을 2시간 반 수행했다는 거거든요. 주 5일로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했다. 그런 비율이 5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연령에 따라서는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높고 나이가 지날수록 점점 감소하고 있죠. 사실은 50%나 되는 사람이 일주일에 이 정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긴 해요. 사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꽤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득 수준별 조사한 게 있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운동을 하는 사람이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압도적으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는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인가 싶기도 하네요. 자꾸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비만의 역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체중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얘기인데, 이게 201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얘기거든요. 적당히 살이 쪄야 오래 산다. 수명을 조사해봤더니 과체중인 사람이 1등이고 그 다음 정상체중, 비만, 고도비만, 저체중 순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부 암이라든지 신부전 같은 일부 질병에서 정상보다 비만인 경우에 수술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사망 확률이 낮고 예후가 더 좋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2010년부터 활발하게 보고가 되기 시작했는데 아직 주류는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속단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표본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믿고 비만이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 뭐 20, 30년 이상 사실 거란 말이죠. 2040년부터 2090년까지의 기대 수명을 나타낸 건데 쭉 증가합니다. 92세까지 살게 될 텐데, 오래 사는 거는 이미 확정이에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니까요. 오래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무병장수가 중요하잖아요. 안 아프면서 오래 살아야지, 아프면서 오래 살면은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힘들겠죠. 돌봐주신 분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식단 조절, 운동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